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개별 반도체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10% 상승한 3,28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9% 상승한 1,05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근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근대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4일이고요. 이정수 위원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근대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일대일 유서 수신 행위를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장이 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좀 더 강했으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뭐 어제 흐름도 감지덕지하죠. 뭐 그렇죠? 그동안 계속 붙어 다녔던 너무 약했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머리를 들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7월 달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눌러놨었어요. 눌러놓으면서 깨지질 않고 어디를 제가 3,200은 웬만하면 안 깨질 거라 했죠. 저게 깨지려면 삼성전기 하한가 가든지 LG화학이 하한가 가든지 포스코가 하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이 하한가를 가든지 그러면은 3,200 깨지고 3,100도 깨지고 난리가 날 거다. 근데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걱정이냐라는 얘기 계속 7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8월 달 장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주고 올라갈 장이 될 거라고 계속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지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강연회에서도 그러니까 온라인 강연회죠. 요즘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 강연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상대로 나온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을 기다렸던 거고 지금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3,290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잠깐 밀리긴 했지만 이건 뭐 시간만 지나면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럼 돌파를 하면은 그다음 고점은 어디예요? 3,316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또다시 역사상 신고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렇게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면서 일부 종목들만이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덱스타라든지 맥스트라든지 뭐 저쪽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기분이 좋았거나 아니면 일부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IT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그리고 일부 엔터주들 그런 흐름도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체감들이 따라오질 않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체감이 양극화가 되는 상황으로 나오면서 되게 체감이 좋은 사람과 그러니까 급락은 어차피 안 합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질 않으니까 얘가 여기가 저점이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능성은 10% 미만을 보는데 여기서 3,200이 깨지게 되면 주식 던지고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저거 3,200 깨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뭐 3,000 내지는 2,900까지 아주 박살이 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200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좀 현금화를 좀 해놓고 한 달 좀 쉬었다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3,200 깨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금융투자들이 주식을 참 많이도 샀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9,000억 기관들이 8,800억, 금융투자가 7,800억 많이 샀죠? 선물도 어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그저께는 1조 5천억, 그저께는 거의 1조 이런 식으로 지금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코스피에서도 외국 기관인 금융투자가 많이 사놨기 때문에 거기도 프로그램에서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1조를 팔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급락할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오늘 외국인들 1조 팔고 있나요 지금 주식을? 안 팔죠. 살금살금 또다시 종목들을 좀 삽니다. 그 왜 오늘은 왜 급격하게 안 사느냐? 살금살금 사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요.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던지니까 그 던지는 물량만 살금살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시장이 급락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왜?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는데 뭔 놈의 시장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제 종목별 장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스권 내에서는 개별주 장이 될 거다. 제가 8월 달 장을 개별주 폭등 장세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IT 부품주들이 다시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그 흐름의 강세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꽤 괜찮은 흐름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뭐 심택이라든지 최근에 심택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원익IPS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뭐 ISC라든지 뭐 엑시콘이라든지 DDR5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DDR5가 올 연말에서 내년에서는 이제 DDR5 제품이 이제 출시가 돼요. 그래서 DDR5는 전 세계에서 일단은 아직은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있죠. DDR4는 뭐 많은 기업들이 한다지만 DDR5는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좀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두를 다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출시가 되면 일단 가격은 좀 비싸요. 왜냐면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리기는 되게 잘 팔릴 겁니다. 왜냐면 곧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제품이 나오게 되면 DDR4 같은 경우도 한 5년 넘게 우려 먹었죠. 제품 나오고 나서 5년 넘게 우려 먹었단 말이에요. 많게는 한 거의 8년 동안 우려 먹은 것 같은데 원래 제품들이 2년에서 4년 정도에서 과거에 DDR2, 3 갈 때에서는 2년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DDR4를 상당히 좀 많이 우려 먹었는데 DDR5 나오고 나서 언제까지 이거를 그것까지 뭐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DDR5 다음에 DDR6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DDR5 나오고 나서 다른 업체들이 추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그리고 장중에서도 시장에서도 이슈가 될 건데 그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검사 장비라든지 뭐 식각 장비라든지 아니면 재료 부품 소위 말하는 소부장 관련주들 DDR5 관련주 플러스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T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초강세의 그 IT 주도주의 왕의 귀환 그거 느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참 그렇죠? 아주 멍텅구리 같았던 그런 IT 흐름보다는 지금의 흐름은 그래도 조금 똑똑해졌다.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슬슬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더 좋아졌고요. 지수는 뭐 크게 떨어지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좋고 그다음에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원래 전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IT 부품주부터 공부를 했고 IT 부품주 전문가예요 원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섹터에 맞아서 혹은 시장에 맞아서 제가 제약주도 추천하고 모두 추천하고 그러지만 저는 원래 IT 부품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게 너무 단순하고 올라갈 때 이거 움직이면 이거 움직이고 이거 움직이면 이거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IT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굉장히 재미있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랑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양분을 해야 돼서 바닥에 있는 패턴주 고점에 떠 있는 패턴주 바닥에 있는 이제 후순위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제 바닥주 이 두 가지들이 움직이는데 먼저는 고점에 떠 있는 패턴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있는 이제 순환 매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8월장에서는 든든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급락하는 시장 아닙니다. 급락할 일도 없고요. 체감이 좋으려면 일단은 위에 있는 패턴주부터 잘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패턴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좋은 겁니다. 계속 좋은 거 분위기 이어가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될 거다 말씀 주시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가 매수가가 16만 1,000원이었는데 수익률 4.7%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1.8% 수익률 달성했고요. 현대해상과 CJ제일제당은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12%입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 3.4% 수익률 달성했고요. 어제 편입됐던 테스라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아비코 전자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아비코 전자인데요. 제가 아침에 이걸 뽑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뽑을 때만 하더라도 뭐 3에서 4%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지금 10%까지. 그러니까 오는 도중에 벌써 이렇게 튀어버린 건데 그 종목을 교체할 시간도 조금 모자르긴 했지만 교체할 수도 있었어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DDR5 관련주거든요. DDR4 저항기 부분을 맡았던 그 섹터예요. 그래서 DDR4 저항기 섹터인데 DDR5도 어차피 똑같이 DDR4를 맡았던 뭐 검사 장비, 반도체 장비, 식각 장비 뭐 등등등등 했던 애들이 또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DDR5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아비코 전자인데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아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 넘어가서 목표치가 이렇게 커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지만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종목은 사실 뽑기는 어제 뽑았어요. 어제 모양이 괜찮길래 이거 움직이겠다 싶어서 어제 뽑았는데 역시 DDR5 관련주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다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자 됐고요. 자 좀 이따 다 말씀드리고 자 어제 있었던 표적 종목 어제 표적 종목도 가격이 미도달됐죠. 이게 이제 단점이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강할 때에서는 표적 종목들이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요. 차라리 장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냥 쭉쭉쭉 빠져야 제가 드렸던 표적 종목이 들어가자마자 조금 물려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왜냐면은 시장이 쿠르륵 무너져야 삼성전자가 한 10% 빠져야 종목들이 다 10%씩 빠져야 제가 추천했던 가격에서 충분히 들어오고도 좀 물리죠. 들어가자면 물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장 빠지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가 시장이 좀 조금 반등 주게 되면 다시 수익이 나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실전 매매 정수는 장이 좋을 때보다는 장이 빠질 때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너무 좋아져 버리고 이게 막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살라 그러면 이게 가격들이 도망가 버리고 막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가격을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쫓아가지는 마세요. 들어오면 사는 거고 안 들어오면 마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오고 나서 종목이 20%, 30%, 50% 날아가면 조금은 아쉽더라도 가격에 들어온 놈을 사면 그 놈이 50%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쫓아가지 마시고 싸게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표적 종목은 테스나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것도 반도체 섹터, 반도체 장비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바닥 종목이 아니고 이미 신고가 거론으로 3,000원짜리 종목이 거의 6만 원 갔으니까 2,000% 간 종목이라고 그랬죠. 2,000%나 많이 올라갔어도 왜 이 종목을 얘기를 하느냐? 실적이 일단 좋고요. 실적이 좋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얼씬도 안 합니다. 그게 좋아서 원래 아무도 없는 그런 이제 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놀지 않는 곳은 기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잘 떨어지질 않거든요. 어쨌든 실적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올해 매출액이 1,300억인데 앞으로 2년 뒤에는 3,500억으로 2배가 넘게 올라가요. 2배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제 매출액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앞으로 2년 뒤에는 작년이 300억이었으니까 내년에 2년 뒤에서는 3배, 그렇죠? 이것도 3배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3배, 당기순이익도 근 3배, 그렇죠? 근 3배, 3배까지 2.5배, 2.5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컨센서스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올라가는 건데 뭐 일단 실적도 좋고 제가 반도체 장비 섹터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해갖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뭐 로직 어제 이거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뭐 공장 짓고 뭐 하이닉스 뭐 공장 안 짓겠습니까? 하이닉스 공장 짓고 뭐 하고 우리나라만 짓겠어요? 중국 애들도 또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은 이제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근데 기술력은 안 되니까 그렇죠? 열심히 따라오려고 또 열심히 돈을 또 들이부으면서 또 우리나라 또 반도체 그 장비들을 또 수입하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그 불화수소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1등 기업이 있어야지만 그 하청업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기술 공유를 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같이 따라오고 그 반도체 장비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뛰어난 장비를 만들면 뭐합니까? 써주질 않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기술이 더 낙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술이 좋아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 지금 제품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거에 맞춰서 규격을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협력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술 개발이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뭐 12차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차원으로 기술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장비를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탐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가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장비에 대한 앞으로 DDR5에 대한 장비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에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은 하반기 내년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뀌잖아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전기차도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휘발유 차에서 하이브리드 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다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서도 전구 같은 경우도 LED로 교체한다 그러니까 LED 관련주를 폭등했듯이 스마트폰도 옛날에 접는 거 뭐 폴더식 그 2G 폰이었다가 이제 막 5G 되고 뭐 4G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몰리면서 그 장비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핸드폰 부품주, 그다음에 뭐 통신 장비주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거고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신세대와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부분 등등등 해갖고 이제 반도체들도 갈 때가 됐는데 이게 지금부터 갈 건지 하반기서부터 갈 건지 둘 중에는 가겠죠. 근데 지금 8월 달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죠.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좋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들이 좋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테스나는 가격이 들어오면 53,000원 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역 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 몇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어제 키스트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해줬죠. 지금은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일단은 절반 이상은 팔았겠죠. 당연히 3% 이상 먹으면 팔라 그랬으니까 지금 벌써 수익률이 26.2%입니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도로뚜룩 내려가게 되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절반 이상을 팔고 아까우면 50%만 팔고 안 아까우면 99%를 팔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조정받고 또 움직이면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5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5월 24일 날 키스트 추천하고 나서 14,100원에 추천하고 나서 지금 26%를 달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투신해서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들이 많이 털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들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SM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왜냐면 SM 키스트이기 때문에 키스트는 SM 회사의 자회사예요. SM 엔터테인먼트에. 그래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목표치가 큽니다. 목표치가 크니까 일부 남겨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갖고 가세요. 2만 원 이상도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OTT 시장이 또 커질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주 두 개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작년 4월 3일 날에 에로티베쿰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에로티베쿰을 추천했었는데 그때 당시 7,700원 추천하고 나서 제가 간간히 작년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왔고 자랑을 몇 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별로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에서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막 이거 봐봐라. 정말로 바닥에 있는 종목 7,700원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막 100%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이거 더 간다 그랬다가 이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에서는 에로티베쿰의 얘기를 거의 하질 않았죠. 왜냐하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조정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차트를 보면 얘도 많이 갔어요. 거의 신고가권이고요. 이것도 2019년도 바닥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도 테스나보다는 낫죠. 테스나는 2000% 올라간 종목이고 에로티베쿰은 고작 200%밖에 안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좀 올라가는데도 좀 더 만만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테스나도 좋고 에로티베쿰도 좋고 둘 다 패턴은 돌파 패턴, 신고가 패턴, 이거 매매 패턴인데 날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에로티베쿰은 2019년도에 추천했을 때 2020년도 4월 3일 날에 추천했을 때 장시에서는 바닥주 순환 매주로 줬던 거고요. 그 바닥주 순환 매주가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뭐 거의 200% 가까이가 올라온 건데 여러분들 드렸던 가격에서는 158.4%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8.4%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지금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리뷰를 해드리느냐? 이거 넘어갈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쪽 이거 반도체 장비이면서 OLED 장비거든요. 다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이게 지금 그림이 이게 더 위가 안 올라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쭉 이만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바닥에서 이만큼 갔잖아요. 이만큼 조정받고 이만큼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 안 나오는지 내년에 잘 보시면 돼요. 전고점 돌파하면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면서 올라갑니다. 이유는 폴더블 폰의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DDR5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실적들이 무지하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규제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옛날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인수하듯이 돈이 많으니까 돈 갖다가 다 넣어갖고 회사를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에로티베쿰이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뭐 팔 생각이 있으면은 팔겠지만 안 팔 생각이 있으면 안 팔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거나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그 매출을 올려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수주 소식 이런 것들 어쨌든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에서 진짜로 이게 에로티베쿰이 2만 원 넘어가고 3만 원 가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관들도 열심히 사주고 있어요. 기관들도 열심히 지금 사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지금은 158%지만 나중에는 300%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원래 이게 100%가 넘어가면 200%는 금방 가요. 왜냐하면 150% 올라갔기 때문에 10% 올라가게 되면 25%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블 1.5배 수익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 수익이 낮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100%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더블 수익이 나와요. 왜냐면 원금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배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50%에서 200% 가는 거는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LX 세미콘. 아마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린 종목에서 아마 랭킹 3위로 지금 등극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3위는 아니에요. 근데 좀 나머지들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빼버렸는데 어쨌든 예전에 그 388%짜리 수익이 난 게 있고 캐몬도 500%인가 수익이 났을 건 300%인가? 근데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지금 시장이 이제 중요한 베스트 5만 뽑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3위 랭킹에 4월 14일 날 얘기해드렸던 LX 세미콘 이름이 원래 실리콘 웍스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28,800원에 출연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125,000원으로 가 있죠. 이걸 또 그럼 왜 얘기하느냐? 자랑만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자랑만 할 거였으면 여러분들한테 캐몬이라든지 그동안 올라갔던 거 다 얘기했겠죠. 근데 걔네들은 지금 얘기할 의미가 없으면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봐봐라.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가고 계속 돌파를 할 거다. 이런 종목이 계속 돌파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시스템 반도체 예를 들어 테스나 같은 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설득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LS 세미콘이 이거 넘어갑니다. 또 이게 넘어갈 거예요. 이게 실리콘웍스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잘 버티고 있죠. 많이 올라가죠. 근데 얘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사야 되느냐? 저는 이거 안 사요.
왜냐하면 얘의 역할은 급락만 없을 뿐이지 얘는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거야. 마치 네이버 올라가듯이. 천천히 그래서 얼굴 바닥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얘가 떠 있는 대신에 그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얘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얘를 보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쭉 이렇게 쫓아가는. 그래서 그런 역할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LX 세미콘을 보면서 다른 IT 부품주들을 매매를 잘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AS 종목으로 뽑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뭐 심택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도 잘 움직이잖아요, 지금. 봐봐, 따라가잖아요, 심택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시장의 흐름들이. 심택이 따라가고 있고, 뭐 어제 그저께 뭐 심택홀딩스도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던데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것도 이제 DDR5 관련주인데 모양 어때요? 이쁘죠? 거의 환상적이죠? 점수로 따지게 되면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은 종목. 천냥봉에 거래가 실리고 있고, 뭐 이거 가겠지 뭐,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많아요, 이런 거. 왼쪽에 지금 여기 제 이제 그 검색기에 보면은 좋은 종목이 지금 삐용삐용삐용 거리면서 막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얘가 계속 뽑아내는데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아, 맞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몇몇 종목도 이게 바로 천냥봉에 거래 실리는 패턴, 일단 사고 본다라는 패턴에 이제 준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땐 이렇게 되게 좋은데 이게 체감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아니, 내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체감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서부터는 IT 부품주를 노려봐야 됩니다. 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떠있는 패턴주 위주로. 그래야 체감이 3월 1, 2주 사이에서는 분명히 갈릴 거고 2주 뒤는 좀 봐야죠. 순환매가 좀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가 분명하게 가는 것만 계속 갈 건지. 예를 들면 뭐 엑시콘이 제가 볼 때 이거 넘어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속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웬만한 체감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런 애들만 뭐 맥스트 가듯이 얘는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맥스트 가듯이 아니면 그 메타버스 관련주 있잖아요.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 그런 거 움직이듯이. 사실 선익 시스템도 이거 원래 OLED 관련주 쪽으로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방송에서 추천하지 않았고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모르고 여기서 대부분 다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100% 넘게 수익을 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지금 가는 놈들만 가는 흐름들이 지금 잡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8월 달 장은 개별주 폭등 장세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선익 시스템처럼 움직이거나 맥스트처럼 움직이거나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많이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잡으면 정말 막 로또 맞은 것처럼 대박이 나는 거고 잘못 잡으면 뭐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맨날 안 가지 하면서 아주 지루지루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일단 8월 달장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표역 종목 봐야 되겠죠? 자, 아비코전자. 그래서 아비코전자도 이제 그런 종목인데 지금 너무 많이 떠가지고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시고 일단 8,600원 정도로 밀리면은 뭐 되게 싸게 사는 건데 뭐 장중에 뭐 8,700원도 상관없지만 일단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선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있잖아요. 그 나는 뭐 들어가다 하면 손절을 어느 정도를 하고 나는 들어가겠어.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해도 됩니다, 지금도. 근데 초보자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이종 전문가님이 이거 지금 사도 된다라 그랬는데 내일 뭐 3% 빠지고 5% 빠지면 이놈의 무슨 어떤 전 전문가가 추천했더니 뭐 서울경제 이 뭐뭐하는 전문가 추천했더니 이거 맨날 빠지기만 하고 아이씨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싸게 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8,500원, 8,400원 이렇게 싸게 내려올 때 사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선수들 있죠. 딱 차트 보자마자 제가 뭐 가격 전략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비코전자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사야 자 차트를 봐야 된다 그랬죠. 차트를 보면 이게 전고점 돌파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전 고점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N자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인데 그리고 이미 눈치는 다 드렸어요. 좀 전에 설명했던 종목들에서 뭐 드드드드 얘기했죠. 그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그게 돌땡인지 금땡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종목들을 한 7개에서 8개를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 금덩이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초보자들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지금 시장은 IT 부품주 쪽에서 가는 놈이 있습니다.
가는 놈들 중에서도 지금 DDR5 반도체 장비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나중에서는 이제 폴더블 폰 OLED 장비로 좀 순환하겠지만 가는 쪽들에서 지금 싸게 조정 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패턴주를 공략할 수 있는 IT의 지금 흐름들이 돌아왔다. 자, 주성엔진을 잠깐 볼까요? 얘도 반도체 장비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고점 돌파하려고 그러죠? 어제 그저께에서 15,000원대에서 판 사람들은 3% 먹고 팔았죠. 근데 안 판 사람들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그랬죠. 자, 올라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근데 팔고 나서 이게 16,000원, 17,000원, 3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가는 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아주 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또 빠지면 어제 같은 경우 빠지면 아씨 내가 어제 이거 팔았었어야 되는데 물론 저를 욕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안 판 거니까. 근데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또 떨어지게 되면 아 이거 주선이제 좋다 그랬더니 괜히 샀네. 그러지 말고 파세요. 팔고 나서 비중을 50%를 갖고 있든 1%를 갖고 있든 나머지를 갖고 있어서 그 나머지가 크게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다시 안전업종 종목 들어가서 먹고 팔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고 있는 중. 그래서 지금은 IT 부품주들이 슬슬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어제가 제가 기아 1단이라 그랬죠. 기아 6단까지 있잖아요. 이제 기아 2단 들어갔습니다. 기아 2단 들어갔고요. 이제 3단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기아 3단은 언제 넣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IT 부품주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표 종목 뭐였죠? 아비코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그리고 급등 명중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아비코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IT 부품주들이 출발하기 시작했다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8,6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매수가에 도달은 하지 못했는데 추후 조정 시에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KT고요. KT요?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34,15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30%입니다. 전망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뭐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지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좋기는 좋은데 싸게 샀었어야 좋을 텐데 제가 이 KT를 올해 1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신 장비를 볼 거면 기존에 있는 통신 장비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걔네들을 팔아버리고 KT, SK텔레콤, 그다음에 뭐 LG U+도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는 KT하고 SK텔레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월 달이면은 저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면 여기예요, 여기.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저는 종목들 줄 때의 특징이 일단 KT라는 회사가 일단은 저는 지금 위치에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지금부터 4만 원 정도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1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3만 5천 원, 4만 원은 갈 거다. 했던 얘기지만 그거는 여기 바닥에서 여기 항상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 이 큰 흐름에서 바닥에 했을 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바닥에 했을 때 공략했을 때에서 해드리는 얘기고 지금 3만 4천 원대 공략을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매매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간에 쉰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무리 몸이 세도, 몸이 강해도, 강호동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지만 24시간 잠 안 자고 한 달 동안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쉬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쉬어버리게 되면 한 2, 3개월 동안 27,000원까지 밀려버리는 수도 생겨요. 예.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만 원, 4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은 갈 거로는 보이지만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매수 가격이 2만 3천 원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2만 4천 원 정도 샀다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제가 상담이 틀려져요. 그러면은 2만 4천 원 사셨다고요? 이거 4만 원까지 그냥 갖고 가셔야죠. 이거 뭐 내려와도 그냥 3만 원까지 내려와도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4,000원에 샀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단타 단기적으로는 33,000원이 깨지면 안 되고요. 깨지면은 비중 축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스윙 관점으로 조금 더 길게 보시려면은 31,000원대, 31,000원 한 500원 되는데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는 돼요. 근데 그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조정으로 내려갑니다. 얼로 29,000원, 28,000원, 27,000원.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보유는 가능하시고 일단은 지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럴 거예요. 35,000원, 36,000원, 37,000원 갈 수 있느냐라는 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셨을 텐데 여기 네. 보이는 33,000원 자리가 안 깨지면 그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33,000원 안 깨지면 35,000원, 36,000원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33,000원 안 깨지면 조금 더 봐도 그렇죠. 돼요? 35,000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단타적인 관점에서 어디가 안 깨지면 괜찮다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그러면 연말까지 갖고 가면 3만 근데 하나를 더 들으세요. 8,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 아니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조정을 받으니까 좀 고생 좀 했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긴 올라가죠. 예, 그럼 기다리면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쪽은 IT 부품주예요. 예를 들어서 사마네트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엔터주구나. 어쨌든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의 이런 모습에 있는 순환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벼운 떠 있는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었던 테스나라든지 오늘 얘기했었던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그런 패턴들이 빨리 움직이긴 할 건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한다라 그러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예, 근데 빨리는 안 올라간 게 기다리면 올라가고 그렇죠. 33,000원이 안 깨지면은 좀 깨지면은 가고 조금 한 1, 2주 정도는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예. 어차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고요. 그렇죠.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알리코 제약예. 알리코 제약.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450원 40%입니다. 비중이 40% 굉장히 많으신데, 9,450원. 좀 부탁드릴게요. 전망이요. 일단은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 거래량들이 마르고 있고 이게 예전에 한번 구충제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기업의 실적은 나오나 봅시다. 자, 그래도 실적은 골고루 나오네요.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구충제 관련주라고 움직인 적이 있고, 어차피 구충제들도 다 복제약이니까 일단은 10,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10,000원까지. 근데 여기 이제 넘어가야 이제 11,000원, 12,000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제약주들이 네, 예전만큼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예전에서는 일상만 한다 그래도 일상 별거 아니거든요. 예.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가는 부분에서 전임상은 그냥 먹어도 중단중단 테스트하는 거고 1상은 소규모로 뭐 10명, 20명 단위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고 약효에 대한 그런 뭐 효능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먹었을 때 반응이 어떤가. 2상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대규모로 하는 거고 뭐 엄청 대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3상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대조군을 만들어 하는 부분들인데 예. 별거 별거 아닌 전임상만 들어가도 임상 1상만 들어가도 과거에는 상한가를 갔었던 흐름들이 제약주가 있었어요. 2017년도도 그랬고 2020년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나올 때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만들 생각이 있다만 얘기 나와도 막 다들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기대감이죠. 지금은 임상 3상을 해도요 잘 안 가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제약주의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연말까지 좀 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연말까지 들어가도 그렇게 속 썩을까 되겠습니다. 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약주가 그럼 힘을 많이 예. 세게 내려면 예. 새로운 뭔가 큰 그 이슈가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돈과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이슈가 좋아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은 그 조류독감 관련주 같은 경우도
그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난리도 나지만 그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이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었던 흐름이 나오는데 이 세력들이 매집을 안 해놓으면 예. 어마어마한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슈와 함께 세력들의 돈과 함께 같이 돈의 힘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돈의 힘을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이 이런 큰 종목들을 보면은 예. 움직임이 없어요. 대장주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돈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몇몇 그러면 제약주는 뭐냐? 이제 잔챙이 세력들이 이제 그 작전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이 예. 이제 급등락을 시키는 부분들이라 제약주들이 예전처럼 모조리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오진 않고 일부 작전주들만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아니고 좀 어려워요. 예. 먹기가. 예전처럼 이게 예전에서는 이게 물에서 그냥 대충만 건져내면 그물을 딱 건져내면 물반 고기반 이랬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한 100번을 막 지어야 고기에 5마리 걸리고 뭐 이런 지금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예.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0,000원에서 1,500원 가는 게 일단은 여기가 문제고, 그다음에 11,000원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일단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좀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밀리면 또 다시 밑에서 또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분할 매도하고, 언제까지? 한미약품이 상한가를 가든 셀트리온이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은 알리코 제약이 거래가 폭증을 하든 뭐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매매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800원에 30%요. 23,800원에 몇 프로요? 30%요. 네. 이게 지금 떠 있는 상태라서 조정이 아직 뭐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을 두고 철강주들 제일 애매하고 별로라고 그랬는데,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갖고 조금 더 조정을 좀 행보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지루하더라도 가져가면은 뭐 25,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한 25,000원? 3만 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표치는? 자, 그래서 많이 이거는 올라가면 좋죠. 그죠, 올라가면 좋죠. 일단 지금 자리는 좀 밀릴 수가 있는 자리고요. 한 15,0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는 자리인데, 밀리면 더 사셔야 되는 자리고, 올라오면 한 네.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이제 네.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되질 않아서 일단 보유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뭐 수익권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더 갖고 있다가 수익에서 일단은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TSE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자, 문자 종목으로 주셨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자, 매수 가격은 73,000원에 비중은 5%. 싸게 사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고점 돌파가 된 상태에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고점 돌파할 때 샀으니까 매매로, 그러니까 단타로 얘기해 드릴게요. 매수했던 가격이 깨지면 손절. 그리고 단타는 사실은 지금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욕심을 낼 거면 단타의 원칙에는 맞지는 않지만, 뭐 욕심을 낼 거면은 73,000원 깨지면은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안 깨지면은 좀 더 가져가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 가격이 불안하잖아요. 73,000원에서 이거 만약 가격이 55,000원이나 아니면 여기 17,000원이면은 최고인데, 뭐 17,000원에 샀으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7만 원 깨지면 던져버리면 되고, 안 깨지면 냅두면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갈 텐데. 그래서 17,000원에 산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지만, 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기 73,000원짜리가 깨질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안 깨면은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단타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부분이라면 거래도 안 실리는 거 그냥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고 다른 거 매매할 종목 많잖아요, 지금.
종목들 바닥에서 막 지금 지수가 꺼지는 게 아니고 지수가 여기서 계속 다시 튀어오르려고 모양 잡고 있으니까 매매할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실리는 혹은 패턴주들, 고점이 떠 있는 돌파 패턴 내지는 천양봉 패턴, 뭐 그런 이제 매매 패턴들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SFA. 자, 매수 가격은 45,700원, 비중은 15%고요. 이것도 갖고 가세요.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전에서는 반도체 장비들이 다 한 번씩 움직일 겁니다. 얘도 잡주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 된 종목이고 얘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추가 매수 한다 해서 지금 당장 움직인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한 3개월 뒤에 움직일 거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물론 그보다 빨리 움직이겠지만 3개월 뒤에 혹은 내년에 움직인다 생각하고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면서 분할 저점 매수하면은 그냥 매수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진 않는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했더니 뭐야 이거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네? 오히려 이거 4만 원 떨어졌네? 이럴 거면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금 저쪽에 있는 차라리 주성 엔진을 사든지 먼저 움직이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강한 쪽을 지금 당장 원하면 다른 걸 사시는 게 낫고 얘네들은 후순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가고, 그렇죠?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뭐 아비코전자라는 얘네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이제 뒤늦게 뒷바람 들어가지고 나중에 움직이는 순환매 종목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져가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5만 원도 가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 24. 자, 매수 가격은 32,800원에 비중은 10%. 자, 지금 시장은요, 이게 종목이 한번 튀어오르게 되면 계속 가는데 매수 가격을 잘 잡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가격을 이걸 높게 잡았다면, 아까 전에 TSE인가요? 그렇게 높게 잡았다면 그냥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 가격을 잘 잡잖아요? 그럼 욕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개별주 폭등 장세라 그랬죠? 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차트를 한번 봐봐요, 한번. 지금 바닥에서 여기를 돌렸죠. 그 거래가 실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돌파하겠죠. 돌파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식하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럴 수 있는 장세의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덱스터만 얘만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 카페24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을 얕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 정도에서 뭐 휴가 시즌이니까 빠질 거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시장은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되면 시장 빠질 거다. 아마 슬슬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절대로 시장은 안 빠집니다. 그럼 10월 달 되면 빠질 거다. 11월 달 되면 빠질 거다. 올해 한 번은 빠질 거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시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관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을 질러야 된다 얘기 나올 때 그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큰 전망이 뭔가 호재가 크게 나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경계할 때에서는 종목들이 무진장 잘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거나 불안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5만 원, 6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매수는 잘하셨으니까 37,500원 안 깨지면 한 주도 팔지 마세요. 만약에 깨지면 3분의 1을 파시고 35,000원 깨지면 절반 정도 파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냅둬보세요. 조정받으면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45,000원 넘어가고 5만 원, 6만 원도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종목, 패턴도 좋고 크게 갈 것 같네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좋아 보이는 종목은 좋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희망 고문해가지고 안 갈 종목을 좋은 거니까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계좌만 깨집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제가 좋게 보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세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예요 아마.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움직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실 텐데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 이거는 진짜 기회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방송 잠시 뒤에 열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시장은 기회장이다. 자, 저는 잠시 뒤 공개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좋게 보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도 있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조언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점 매매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